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페르시아 공주 미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전할 말이 있습니다. 먼저 최근 감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존의 주제 사건들 미제나 살인사건, 살인자를 다루는 건 주 3, 4회 정도로 계속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괴담 시리즈도 시작될 예정이죠. 업로드 개수가 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괴담은 그냥 맥락 없이 귀신 등장하고 이런 건 안 하고 좀 제대로 재밌는 것들만 할 생각입니다. 댓글에서 말씀드린 나폴리탄 괴담은 이미 있는 이야기들도 하겠지만 제가 창작도 한번 해보려고요. 더불어서 저번부터 댓글에 이야기했던 라이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이브는 여러분의 힘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괴담, 사건 이야기들을 라이브에서 이야기할 예정이거든요. 댓글에 있는 구글 폼 혹은 메일에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배송될 예정이고요. 잡소리가 길었네요. 그럼 페르시아 공주 미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보죠. 미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도 부패되지 않도록 처리를 통해 보존된 시신을 말합니다. 역사적인 사료로도 사용되죠.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건 이집트 왕족들의 미라가 아닐까 싶네요. 미라가 발견되면 사학계는 엄청난 주목을 합니다. 특히 왕족의 경우에는 그 시절의 영양 상태부터 생활상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2000년 10월 19일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키스탄의 발루치스탄에서는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중 알리 아크바라는 남자에 대한 정보와 비디오를 입수하게 됩니다. 비디오의 내용은 놀라웠죠. 조사하던 살인사건과는 크게 관계가 없었지만 미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알리 아크바라는 남자는 파키스탄 암시장에 나무 관에 담긴 여성의 미라를 판매한다는 말을 했고, 판매가는 1100만 달러 약 140억이었습니다. 미라의 모습도 심상치 않았죠. 황금 가면을 쓴 채 화려하게 조각된 관에 들어있었거든요. 경찰은 동영상을 보고 도굴이 유력하다고 생각해 즉각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알리 아크바라는 이름의 남자를 체포했죠. 경찰이 신문하자 결국 아크바는 미라가 어디에 있는지 실토했고요. 미라는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에 있는 발루치스탄의 카란에 있는 부족 지도자 왈리 모하메드 리키의 집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덮쳐 미라와 리키를 모두 잡았죠. 모하메드 리키는 지진 때문에 갈라진 땅에서 석관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이란인 샤 바키로에게 미라를 받았고, 미라의 판매금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고요. 아크바와 리키는 국가유물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미라는 통째로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졌죠. 동영상에서만 언뜻 보았을 때도 심상치 않았던 이 미라는 갖고 와보니 더 휘황찬란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황금 가면을 쓴 채 화려하게 조각된 관에 들어있었고, 금으로 만들어진 흉가베는 페르시아어로 나는 위대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의 딸 로드 군에다, 고대의 신이 나를 보호한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미라는 고대 이집트 스타일로 방부 처리된 채 금박에 입혀져 있었고, 미라가 누워있던 관은 조로아스터교의 창조신인 아우라 마즈다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먼 옛날에 만들어진 미라가 맞다면 최소 최고위층 귀족이었으며 사실상 왕족이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고대 페르시아에서 미라를 만들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들은 기록되지도 않은 공주가 발견된 것에 흥분했고, 간이 감정을 맞힌 박물관 관계자의 한마디는 전 세계의 관심을 미라에 집중시키게 만들었죠. 이건 그냥 미라가 아닙니다. 미라는 페르시아 공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죠. 얼마 안가 기자회견이 열리는데 파키스탄 아잠대학교의 고고학자 아마드 하산 다니는 이 미라가 기원전 600년경의 공주인 것 같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 미라는 페르시아 왕자와 결혼한 이집트 공주였을 수도 있고, 아케메네스 왕 사이러스 대왕의 딸일 수도 있다며 미라 제작은 페르시아가 아닌 이집트의 관행이었기에 이집트 공주인 것 같다고 말했죠. 한마디로 고고학적 가치가 엄청난 미라였습니다. 이때까지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던 유물 중에서도 최상의 유물급이죠. 이 정도로 이슈가 되니 소유권 분쟁까지 생겼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왕족의 미라이니 소유권은 이란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유네스코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 받아내겠다는 성명을 냈고,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영토에서 발견되었으니 파키스탄 소유이다라는 말로 받아쳤죠. 이란 정부는 인터폴까지 동원했고 둘은 마치 전쟁이라도 할 듯 싸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까지 끼어듭니다. 탈레반은 미라는 우리 것이라고 말하며 밀수업자들이 체포했더니 미라를 아프가니스탄 남서부 님로스에서 찾았다고 자백했다고 말했죠. 물론 아무도 안 믿었지만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싸우는 사이 아프가니스탄까지 끼어들어서 난리가 난 사이 고고학계는 미라를 조사하면 할수록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사실 양국과 사람들은 싸움에 집중하고 있었지 미라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고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미라에 대해 의문이 퍼지기 시작한 건 사진이 전 세계를 타면서 다른 국가의 학자들이 보면서부터였죠. 일단 흉갑에 있는 페르시아어의 문법이 맞지 않았습니다. 나는 위대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의 딸 로드 구네다에서 로드 구네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그리스식으로 적혀 있었죠. 게다가 페르시아에서는 미라 문화가
없었고 고대 이집트 스타일로 방부 처리된 것으로 보였기에 이집트 공주의 확률이 높다라는 추측과 달리 까고 보니 이집트와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드는 방식은 벽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는 심장을 모든 생각의 근원으로 여겼기에 미라를 만들 때 심장을 남겨두었고 불가피할 경우 가짜 심장이라도 넣어두었죠. 하지만 엑스레이 스캔 결과 미라의 양식은 이집트와 전혀 달랐습니다. 심장을 비롯한 모든 내장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진짜 공주라면 적어도 한 줄의 역사 기록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주의 기록을 보면 이 페르시아 공주에 대한 비슷한 기록은 한 줄도 찾을 수 없었죠.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딸이 있었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줄도 남아있었죠. 미라의 힘줄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었다면 말이죠. 기원전에 제작한 미라의 힘줄이 남아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관을 조각하기 위해 연필로 작업한 흔적도 발견되었죠. 연필은 발명된 지 400년 정도밖에 안 된 발명품이고요. 논란이 일자 파키스탄 정부는 전문가들을 투입해 정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목관을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한 결과 목관은 250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 미라 아래에 깔린 양탄자는 5년도 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죠. 미라가 페르시아 공주가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럼 이 미라의 정체는 뭘까요? 외관을 보면 의도적으로 페르시아 공주처럼 꾸며 놓았다는 점은 누가 봐도 살인사건을 연상케 했습니다. 실제로 정밀 조사 결과 미라의 정체는 1996년쯤 사망한 20대 초반 여성의 시신이었죠. 자연사도 아니었습니다. 미라의 목 부위에는 골절이 발견되었고 척추도 손상되어 있었죠. 둔기에 맞았거나 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 외상입니다. 페르시아 공주 미라 3기의 발견은 단숨에 3개의 살인사건으로 변했죠. 심지어 살인 후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미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미라를 만들기 위해 살인을 한 것인지는 모르나 시신은 사후에 치아가 제거되었고 머리도 표백되었으며 원래 머리색은 금발이었죠. 장기가 제거된 부분에는 염화 나트륨과 중탄산염 소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데 적어도 수개월이 걸렸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경찰은 적어도 해부하게 해박한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라고 발표했고 언론은 이를 토대로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닌 미라를 만들기 위해 살인한 것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팀을 꾸렸고 발루치스탄을 뒤져 수십 명이 용의자를 찾아 신문했죠. 앞서 국가유물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아크바와 리키는 살인죄로 다시 조사를 받았고요. 파키스탄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법의학 권위자인 크리스 밀로의 영국 셰피드대 교수까지 초청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적어도 이 사건은 율법에서 제외되었죠. 1996년 전후 실종된 모든 여성의 리스트를 뒤졌고 대대적인 수사와 엄청난 수의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결국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크바와 리키는 단순히 돈을 벌려고 했던 것밖에 없었고 사건과는 관계가 없었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페르시아의 공주라고 불리는 이 미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짜 미라가 암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공주 미라의 부검 이후였죠. 암시장에서는 페르시아 미라 2구가 국제미술 암시장에서 약 80억에 거래된 사실이 밝혀졌고 경찰은 미라를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모두 페르시아 공주와 마찬가지로 사망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신을 장식해 유물처럼 만들어 판매한 것이었죠. 어쩌면 범인은 똑같은 방법으로 암시장을 통해 계속 돈을 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선한 시신을 빼돌려 가짜 미라를 만드는 공장에 공급한다는 괴담까지 돌았죠. 이 가짜 미라를 추적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범인은커녕 범인의 성별과 직업 그 무엇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2005년 페르시아 미라 사건은 미제로 종결났고 수사는 멈췄죠. 결국 억울하게 미라가 된 여성이 누구인지도 밝혀내지 못했고요. 이렇다 할 단서도 없기에 수사는 다시 시작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페르시아 공주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